저는 오늘 나노 머티리얼스, 그러니까 촉매 반응을 위한 나노 머티리얼스 그런 합성 응용 촉매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단은 그런 전체적인 촉매 가스 페이스 리액션에서 그런 나노 스트럭처 머티리얼과 포러스 머티리얼 사이의 인터랙션에서 어떻게 액티비티, 셀렉티비티, 스테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촉매 중에서 제가 주로 했던 그런 일들은 헤테로지너스 카탈리시스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촉매가 좀 가스 리액턴트가 촉매 표면에서 흡착이 돼서 리액션이 일어나고 탈착이 되는 이 거동 안에서 그런 액티브 사이트를 확인하고 어떻게 인터미디어트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반응에 액티비티, 셀렉티비티,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액티비티, 셀렉티비티,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했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티비티는 아시다시피 일단 헤테로지너스 캐탈리시스 표면에서의 액티브 사이트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액티브 사이트 당의 그런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되는 레이트를 이제 턴오버 프리퀀시로 주로 나타나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퍼전 혹은 사이즈 쉐입 오브 캐탈리스트에 따라서 액티비티가 달라지면 스트럭처 센시티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달라지지 않으면 스트럭처 인센시티브라고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런 고전적인 그런 리액션 서페이스 스타디는 그런 싱글 크리스탈 서페이스 리액션을 통해서 대부분 울트라 하이 베큐um 체인버 안에서 그런 well defined 싱글 크리스탈 서페이스 위에서의 그런 서페이스 케미스트리 거동을 통해서 알아낸 지식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나노 머티리얼즈가 다양하게 합성할 수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정말로 서페이스 사이트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 나노 파티클 사이즈나 쉐입을 컨트롤함으로써 그래서 또 사이트를 확인하고 그런 거에 관련된 촉매 현상을 확인함으로 해서 액티비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주로 액티비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턴오버 프리퀀시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플래티늄 나노 입자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나노에서 5나노미터까지 이 정도의 영역, 5나노미터 이하의 영역, 그 다음에 1나노미터 전후의 사이즈 레인지에서 서페이스 투 볼륨 레이쇼가 급격하게 변화해서 우리가 정말 사이즈 이펙트를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인데 벤진 혹은 톨루인 하이드로제네이션 리액션, 플래티늄 표면에서 리액션을 했었을 때 사실상 이전에 고전적인 서페이스 리액션, 싱글 크리스탈 서페이스 표면에서는 이게 스트럭처 인센시티브 리액션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균일하게 나노 입자를 정말 1나노미터, 1나노에서 5나노미터까지 컨트롤한 그런 촉매를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스트럭처 센시티브한,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턴오버 프리퀀시가 바뀌는, 그래서 사이즈가 한 2나노미터, 3나노미터 이 정도 영역의 플래티늄 사이즈가 가장 그런 턴오버 프리퀀시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전에는 스트럭처 인센시티브하다 알려진 그런 벤진 하이드로제네이션 리액션, 플래티늄 표면에서의 리액션이 지금 현재는 이제 스트럭처 센시티브하다 이렇게 밝혀진 게 하나의 예이고요. 기본적으로 나노 입자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왜 액티비티나 셀렉티비티가 달라지느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지오메트리컬 에펙트를 보시면은 여튼 간에 이게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상대적인 그런 표면 테라 사이트, 엣지 사이트, 코너 사이트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파악했었을 때도 분명히 액티비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되고, 일렉트로니컬 에펙트, 그러니까 나노 입자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 애토믹한, 그래서 벌크한 중간적인 형태를 나타내주는 독특한 일렉트로닉 이펙트에 의해서 또 작은 사이즈에 있어서 턴오버 프리퀀시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제네이션에 가장 좋은 그런 캐탈리스트인데, 사이즈가 무한정 작아지면 클러스터 사이즈가 되면은 오히려 옥시데이션 되는 능력, 옥시전 어섭션 능력이 굉장히 커지게 돼서
뭐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저기 굉장히 증가해요.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나 쉐입에 의한 그런 촉매 현상은 뭐 현재도 진행 중이고 있고요. 저는 조금 관심을 돌려서 사실상 서포트 옥사이드 머티리얼이 그런 메탈 캐럴리스트와 이렇게 접촉을 함으로 있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터페이셜 이펙트가 또 촉매 여러 가지 그 현상들, 거동들, 퍼포먼스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런 연구를 좀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플하게 플래티늄이 CO 옥시데이션에서 CO2가 되는 이 리액션이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캐럴리스트인데 이 플래티늄을 다양한 서포트에 답지를 하면은 그 서포트 이펙트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플래티늄이 이너트한 실리카 위에서 이 정도 턴오프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른 메조프로스 옥사이드, 균일한 포어 사이즈, 서페이스 에어리를 갖는 메조프로스 스트럭처에 답지가 되면 턴오프 프리퀀시가 거의 10,00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재미난 거는 이제 CO 옥시데이션 리액션에서는 CO나 옥시전의 상대적인 레이쇼에 따라서 또 턴오프 프리퀀시라든가 그런 인터페이셜 이펙트를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UC 버클리에 있었을 때 대부분 이런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에 보면은 이제 가속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인시추 셀을 잘 디자인하면은 가스를 흘리면서 그 서페이스에 일어나는 그런 차지 트랜스퍼,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체인지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한 예입니다. 플래티늄이 시륨 옥사이드에 담지가 돼 있었을 때 그냥 시륨 옥사이드만 있을 때, 그냥 플래티늄만 있을 때보다 달리 그 시륨 옥사이드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그 리버서블하게 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토리는 또 다른 스토리라 좀 스토리가 긴데 여하튼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인시추 캐릭터라이제이션 테크닉을 통해서 저희가 반응 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한 서페이스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체인지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시옥시데이션 돌아가서 코발트 옥사이드가 그 다음에 망가니스 옥사이드, 시륨 옥사이드가 굉장히 이제 그 플래티늄이 이제 이런 옥사이드에 답지가 되면 시옥시데이션 레이시 굉장히 증가가 되는데 그거를 CO 옥시전, 그 상대적인 양을 달리해서 옥시전 위치하고 CO를 위치한 상황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넥셉스 결과랑 턴오프 프리퀀시 CO 옥시데이션 리절트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옥시전 위치한 상황에서는 망가니스 옥사이드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턴오프 프리퀀시를 보면은 온도가 늘어나면 다시 액티비티가 늘어나는 현상인데 요게 CO 리치한 컨디션에서는 그 서페이스 망가니스 옥사이드가 망가니스 4+가 2+, 3+, 요게 굉장히 리치한 상황으로 되는데 그때 이제 턴오프 프리퀀시를 보니까 그 서페이스 인터페이스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 이런 걸 볼 수 있었고 비슷하게 이제 코발트 옥사이드랑 그 시륨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각각의 시륨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시륨 4+, 그 다음에 그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피넷 스트럭처의 코발트 2+, 3+가 훨씬 더 이제 그 인터페이셜 이펙트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를 그 인시추 테크닉 여기서 보면 이제 넥삽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다양한 실험들이 더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확실히 옥사이드 서포트가 이제 그 옥시데이션 리액션에서 보면은 이게 레티스에서 옥시전이 프로바이드 돼가지고 이게 이제 CO가 전체적으로 플래티늄 표면에 강하게 흡착이 되는데 서포트 옥사이드가 있으면은 그 CO 리치한 컨디션 상대적으로 옥시전이 많이 부족해도 레티스에서 옥시전이 그 공급이 돼가지고 그대로 턴오프 프리퀀시가 높게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파악했고 그런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체인지를 인시추 캐릭터라이제이션 툴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드로제네이션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래티늄이 옥사이드에 이렇게 담지되어 있으면 플래티늄이 하이드로젠을 쉽게 흡착해서 그 옥사이드 표면으로 보내주는 이런 하이드로젠 스피로버 이런 현상이 또 강하게 그 관찰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메탈 나무 입자가 옥사이드 표면에 이렇게 담지됐었을 때 그
뭐 하이드로젠 스피로버라든가 옥시전 프로바이드 되는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촉매 액티비티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셀렉티비티도 관찰했는데요. 비슷한 형태로 헥세인 리포밍, 그러니까 헥세인 하이드로젠 리액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촉매는 플래티늄이고요. 다양한 옥사이드에 또 담지를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 이런 메저포러스 머티리얼은 굉장히 포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담재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폴리스타인의 비드를 써서 이제 큰 구멍을 만들어준 거죠. 템플레이트 메소드로.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래티늄을 담지한 그런 캐럴리스트로 요 헥세 리포밍 리액션 보면은 이제 하이옥탄 개소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레이트 하이드로카본보다는 브랜치된 스트럭처가 옥탄가가 훨씬 높은데 어떻게 하면 셀렉티비티를 브랜치 하이드로카본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이런 셀렉티비티 측면에서 실험을 해봤었는데 뭐 옥사이드 자체도 에시디티를 달리할 수 있고 플래티늄도 뭐 사이즈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서포트의 선택이 굉장히 셀렉티비티 측면에서 중요했습니다. 니오빔 옥사이드랑 탄탈륨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이소머리제이션, 그러니까 이 브랜치된 하이드로카본, 옥탄가가 훨씬 더 높은 이런 디자이너블한 프로덕트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되고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타이타니아도 충분히 높았고요. 그러니까 타이타니아, 나이오빔 옥사이드, 탄탈륨 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선택적으로 원하는 브랜치 하이드로카본 이런 그 셀렉티비티에 훨씬 더 좋은 그 현상을 나타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헥슨 리포밍 요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런 납사 크래킹 리액션이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서 그 신터링 요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플래티늄이 어그리게이션 되거나 뭐 카본 코킹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촉매가 높은 온도에서 얼마큼 견딜 수 있는 스테빌리티가 또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캐럴리스트가 디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서머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메토프로실리카로 이렇게 플래티늄을 싸면 고온에서 플래티늄이 그 어그리게이션이 안 되고 잘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컨셉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도 코어쉘을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실리카, 타이타니아, 플래티늄 서포트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또 플래티늄 표면에다가 실리카 코팅, 그 다음에 그 플래티늄 표면에 타이타니아 코팅 해가지고 코어쉘 2개, 그 다음에 그냥 서포티드 캐럴리스트 2개에서 4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거를 온도를 500도씨까지 높여가지고 헥센 리포밍 리액션을 진행을 해봤고요. 뭐 타이타니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타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소머리제이션, 셀렉티비티가 훨씬 좋은 거는 뭐 예측한 대로 알 수가 있었고 또 신기하게도 그 스테빌리티 측면에서는 오히려 타이타니아 쉘, 실리카 쉘 여전히 플래티늄이 어그리게이션 되지 않고서 안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가 있었는데 타이타니아는 그렇게 스테이블하게 플래티늄을 안정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플래티늄 타이타니아 이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냥 단순한 서포티드 캐럴리스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높은 액티비티, 그 다음에 셀렉티비티를 그 C6 아이소머, 브랜치드 아이소머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플래티늄이 타이타니아의 서포티드된 이 캐럴리스트가 그 스테빌리티 측면에서는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제가 했던 그런 연구들을 말씀드렸는데 좀 뭐 두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하고 결국은 저는 다양하게 나노입자를 합성해서 뭐 쉐입 컨트롤, 사이즈 컨트롤, 그 다음에 뭐 코어쉘 그리고 서포트를 다양하게 디자인해가지고 메탈, 나노크리스탈, 옥사이드 서포트 그 다양한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리액션이 어떻게 셀렉티비티, 액티비티, 스테빌리티가 달라지는지를 연구를 했고요.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뭐 다양하게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서페이스 스트럭처, 그 나노입자의 스트럭처, 사이즈 오브 쉐입, 그 다음에 차지 트랜스포트, 그 옥시데이티브 스테이트 체인지 이런 것들이 반응에 크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 그 인트로덕션이나 연구 다 빠진 그냥
엑기스만 여기 나타내진 그런 자료라서 제가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여하튼 이 정도로 제